네, 카페 입구를 간단하게 촬영하고요. 여기 이제는 커피숍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이제는 이 동영상을 찍게 된 것도 뭐라 그럴까, 베트남 생활을 갖다 뭐 짧게 했으면 짧게 하고 또 뭐 오래 길게 했다 그러면 길게 했다고 뭐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사람은 뭐 짧게 생활했다 뭐 길게 생활했다 이런 걸 떠나서 또 모두가 이게 뭐 한국을 떠나서 외국 각지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교민들, 다 나름대로의 또 생활 터전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전부 다 이 어려운 사태에도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고 계신 교민들이 많습니다. 예. 저 또한 뭐 많은 고민도 했지만은, 예, 결국은 뭐 베트남에 일단 더 남아보기로 했습니다. 결심했고, 지금 뭐 코로나가 지금 뭐 종식 선언을 한 그런 베트남 남부 호치민 지역에 있고, 예,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오늘 주제는 뭐 코로나나 어떤 뭐 베트남 종식 선언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보다도, 일단 오늘은 집에서 이제는 하도 이제는 심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을 뒤지고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예, 그 베트남 국제 결혼, 꼭 베트남이 아닌 국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는 실패한 사례라든가 또 이런 사기 사건, 또 국제 뭐 결혼 피해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를 알았고, 또 그런 방송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그래, 한번 좀 이렇게 사회 이슈화가 되고 어떤 많은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방송으로도 해서, 또 이렇게 또 일반인들이나 또 국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많은 이런 한국 남자들한테 또 이렇게 좋은 뭐라 그럴까, 도움, 또 아니면은 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뭐 방송들이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뭐라 그럴까, 그런 피해 사실이나 어떤 그런 것만 어떤 이렇게 방송으로 내보내기만 했지, 거기에 대한 제 2차, 3차 그 끝까지 어쩌고 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소송을 하거나 어떤 이런 그 문제점이 도달했을 때 그 방송에 출연하셨던 그런 그 한국 남성들에게 어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어떤 그런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떤 그 국제 결혼을 했던 그 여성들이 어떤 그런 한국 남자들한테 피해를 준 거에 대한 어떤 법적 뭐 대응이든가 법적 어떤 조치까지 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다,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좀 안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을 그런 국제 여성들한테, 예, 또 이제 경각심도 좀 주고 뭐 그럴 수 있는 방송이 되길 저는 좀 바랬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예, 또 지금 뭐 이제 어떤 한국에서 한 10년 전, 그러니까 뭐 2000 뭐 10년도, 2009년도, 8년도, 12년도 막 이때 한참 저는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뭐라 그럴까, 국제 커플들, 또 국제 어떤 결혼 그 센터에서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예,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문제가 이제 하도 국제 결혼이 굉장히 막 많이 늘어나면서 2010년도, 뭐 11년도, 12년도 그때가 이제 한참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는 무분별하게 이제는 국제 여성들이 들어오면서 국제 결혼 커플이 또 생기면서 이런 가정에 대한 이제는 문제, 예,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생기면서 또 사회적으로는 또 어떤 이슈화 또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송국에서도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갖다가 다루는 그런 뭐 이제 시사저널 뭐 이런 채널들이 많이 생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또 방송도 했었고. 네. 이제 그런 피해 사실을 갖다 이렇게 가만히 이제 동영상을 보던가 또 어떤 그런 저는 방송 이제 공신력 있는 방송국에서 어떤 그런 저는 피해 사실을 갖다가 이제 방송을 했을 때 그런 방송들을 보면은 굉장히 한국 남자들이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기대와 꿈을 갖다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물론 남자라면은 이쁜 여자 또 나이 어린 여자 이런 거 좋아하겠죠. 예.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고 뭐 그게 안 좋게 볼 수는 없어요. 예. 뭐 어려서 나쁘다? 나이가 차이가 너무 나서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잘 살고 그러면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이렇게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그래 그래도 뭐 열심히 살고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고 행복하구나 이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데 솔직히 대부분이 보면은 제가 여기 사는 입장에서 또 그런 주위에 있는 그런 커플들 또 내 처지 이런 것 갖다 비교했을 때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뭐 아홉 여덟 명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100% 열이면 열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한국에서 같은 한국 민족끼리도 결혼해서도 부부간에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 하나같이 뭐 정상적인 가정들이 다 아니에요. 100%. 예. 부부간의 갈등들이든가 부부간의 문제점 또 부부가 또 괜찮으면은 자식들, 자녀 문제 뭐 이런 거 또 사회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100%다 문제가 있지. 문제가 없고 잘 살아 이런 가정은 없습니다. 하물며 국제결혼입니다. 국제결혼은 언어에서 오는 어떤 그런 장벽, 또 어떤 이게 문화에서 오는 장벽, 또 그 주위에 여러 이제 나만이 아닌 주위에 이제는 그 베트남 친인척들, 또 한국의 친인척들 그런 유대 관계 그런 것들이 잘 융합이 되는데 그렇게 뭐 100%뭐 잘 굴러가지는 않아요. 삐그덕거리면서도 뭐 굴러가고 결국은 이제 그 어떤 합의점이나 어떤 그런 게 이제 서로가 이해심이 없거나 이러다 보면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에서 국제 결혼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너무 어리고 이쁜 처자들만 찾아요. 막 보면 어떻게 보면 손녀뻘 되는 그런 나이도 있어요. 진짜 막 30, 30 가까이 차이 나는 그런 커플도 많이 봤습니다. 예. 결혼이라는 거는 서로 간의 어떤 이해와 어떤 그 손에 내가 혼자 살아왔고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지만은 이제는 양보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양보도 하고 서로 이해도 하고 내가 버릴 게 굉장히 많아요. 국제 결혼에서는 더더욱이요. 어린 처자가 대부분이 보면은 거의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 뭐 결혼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거의 다 뭐 10명, 100명 이렇게 특히 뭐 국제 커플들을 보면은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이제 어떤 그런 저는 그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서는 이제는 어떤 나이 차이들도 많이 줄어들고 차이들도 많이 줄어들고 좁혀지고 그랬지만은 뭐 10년 전만 불과 10년 전, 뭐 7년 전, 5년 전만 해도 최소한 뭐 15년 이상, 10년 이상입니다. 차이가.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젊은, 내가 젊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쁜 거, 좋은 거, 또 쇼핑,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친구들,
이렇게 만나는 거를 상당히 좋아할 나이입니다. 우리들 자녀들 나이대를 보세요. 우리나라 그 20대들 보면은 막 한참 발랄하고 그 부모의 아직도 보호 아래에서 학교 다니고 학업에 충실하고 또 이렇게 친구들 간에 이렇게 뭐 놀러 다니고 여행하고 그럴 나이에 일찍 이쪽 베트남이나 중국, 타지, 동남아 지역 여성들은 그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로 일찍 이렇게 이제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아버지 뻘 되시는 분, 뭐 이런 분들한테 시집을 옵니다. 그러면은 시집을 오게 되면 베트남의 그런 특성상 얘네들이 보시다시피 보면 집안 환경이나 이런 게 좋은 집안들이 별로 없어요. 그 당시만 봐도.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는 그런 집안에 도움을 주고자 결혼한 처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예. 보시다시피 가서 얘네들 사는 거 한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결혼하시면서. 집이 썩 좋은 평들이 아니에요. 또 뭐 가족들 수들도 많고, 가족이 뭐 친인척에 막, 바글바글 해요. 막 뭐 흥부가족이에요. 흥부가족.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잘 사는 나라, 이런 데 가서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들한테 좀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좀 보내주겠다. 이런 목적으로 해서 오시는 여성분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생각해 보세요. 자, 결혼을 한다? 하고 나면은 일단은 가족들, 저 멀리 있는 가족들은 우선보다는 자기를 위주로 먼저, 가족을 우선으로 먼저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보면. 이제 너는 결혼했으니까, 자, 너는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한국을, 우리 또 가족 미래를 위해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이제는 돈을 모아야 된다. 네가 돈 벌어오는 거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대부분이 많이 생각해요, 남자분들이. 예. 왜? 예전에는 나이 차이가 이제 많고 벌써 이제 40대, 뭐 40대 중반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가부장적인 게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남자들. 야, 이제 너는 나한테 결혼했으니까 이제 너는 네가 벌어온 돈도 우리 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쓰는 거, 네가 갖고 온 거 다 우리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우리는 북의 사회지만은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는 목의 사회지 않습니까? 중국도 가족적인 그런 가족 단위의 어떤 그런 적이란 말이에요. 구성원이.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들 또 자기의 이제는 엄마, 동생 이런 분들한테 학비라든가 뭐 이렇게 생필품이라든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자기 하나 희생해서. 근데 우리는 의심부터 했잖아요. 이렇게 젊은 애를 데려왔는데, 이게 금방 뭐 다른 친구들 만난다? 만나지 말아라. 왜? 친구들끼리 만나서 니네들이 뭐 할 것이냐? 답답하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앞으로 미래를 살아서 살 생각해야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뭐 네 친구들 만나서 친구 만나는 거 소용없다. 또 니네 친구 만나봐야 나쁜 생각밖에 더 하느냐. 그러고 서로 뭐 그 나쁜 정보 교환하고 도망가고 이러지 않느냐. 그래서 친구들이나 뭐 어디 누구 같은 베트남끼리 어떤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걸 굉장히 우리 한국 남자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꺼려하고 또 반대로 입장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의 나라로 멀리 진짜 그 부인을 보고서 또 신랑을 보고서 그 이국만리 타향으로 혼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럼 부모 형제들이 얼마나 생각나고 말도 더군다나 통하지도 않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로지 믿을 거는 저는 부인하고 신랑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화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속마음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언어적인 장벽이 굉장히 컸어요. 또 문화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만큼 국제결혼은 이게 뭐 얘가 뭐 젊고 이쁘다? 그것만 보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이해와 또 어린 처자, 진짜 내 딸 같은 애를 데리고 왔으니까 좀 이해해주고 많이 양보해주고, 마음 잡고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잘 살까 말까예요. 그래도 또 국제결혼에 이제 피해 사실들이 많은데, 국제결혼도 참 그래요. 자, 보통 여기 오셔서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 30대 이상입니다. 35살 이생, 40대.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뭐 3일 만에 만난 지 하루 이틀 만에 2, 30명의 아가씨들 보고, 이 아가씨 검증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이 아가씨 젊고 이쁘다, 그냥 무슨 뭐 뽑기 뽑듯이 그렇게 아가씨들을 뽑아갖고 하루 만에 결혼하고 하루 만에 잠자리에 들고, 그거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 아가씨에 대한 성격, 그 아가씨에 대한 뭐 어떤 이런 뭐 좋아하는 거, 취미, 또 앞으로의 꿈을 어떻게 갖고 있나,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대화도 안 통하고, 어떤 그런 대화도 솔직히 안 통하겠지만은, 어떤 그런 것도 없이 서로의 알 시간도 없이, 결혼하고 잠자리에 들고 바로 뭐 그것도 뭐 요즘에는 이제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거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는 한국 기초교육과에 이제는 그것도 통과가 돼야, 시험 봐서 통과가 돼야 결혼을 했어도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그게 뭐 말이 이렇게 뭐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말거나 자기 뭐 하루아침에 자기 속마음을 갖다가 보여줄 정도로 언어 표현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겨우겨우 뭐 이렇게 어눌한 그 인사 정도, 이 정도 수준이지. 정작 막 어떤 문제가 생기고 큰 싸움이 났을 때 자기의 속마음을 갖다 털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국제 결혼이나 어떤 국제 결혼 같은 걸 뭘 믿고 거기다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아니 뭐 이렇게 사게 되는 분들은 막 몇천만 원씩. 솔직히요, 국제 결혼 상담센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99%도 아니고 100% 다 문제 있는 그 집단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자기의 최선의 양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해주는 사람들 없어요. 결국 어떠한 문제거리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은 후딱 치르고 돈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루 이틀 만에 2, 30명 여자 보여주고 결혼시키고 그러고 돈 받아버리고 이러고 나면 끝이에요. 그 뒤치기 뭐 여자가 도망갔다 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많이 속는 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뭐 아니 무슨 보험이 결혼하고 나서 그 부인이 도망가게 되면은 도망간 거에 대해 책임 배상해주는 뭐 책임 특이한 뭐 이런 보험도 있다 그러는데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거 보고 그런 걸 믿고서 그런 거 뭐 100% 보장 뭐 이런 거 보고서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 이런 거 보면요, 아니 저분이 도대체 40살이 다 되도록 저 정도밖에 사회생활이 안 됐나, 저렇게 어수룩한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만남이라는 거는 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 평생을 같이 내 평생 나머지 인생에 평생을 같이 살 그런 반려자는 더더욱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후딱 결혼하고 인생을 갖다가 뭐 거기서 결정 내리고 그런 게 결혼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여행 오세요. 그냥 여행 오셔갖고 그냥 즐기세요. 내 돈 쓰고 그게 속 편하고 마음 편합니다. 한국 남자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미스코리아 진선미하고 결혼을 해도 몇 개월 1년만 지나면은 지나가는 영자씨한테 눈 돌아갑니다. 지나가는 영자씨한테 눈 돌아가요. 그래 남자들 습성입니다. 나이 젊고 이쁘고 좋죠. 예, 좋아요. 예. 그런 부인하고 사는 거 좋죠. 근데 결코 그런 게 내 인생에서 꾸준히 롱런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하는 게 없고 서로 양보하는 마음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배려해 주려고 그러는 그런 게 없으면은 금방 파탄 납니다. 예. 더군다나 같은 민족도 아니고 3, 40년은 또 20년, 10년을 서로가 틀린 언어,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라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보고서 그냥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고 문제가 없을래야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 남자들 너무나 순박합니다. 자, 좋아요. 뭐 엄마가 아프다, 고향에 있는 뭐 동생들 뭐 학비 이런 거 보내줘야 된다. 내가 좋습니다. 조금씩 보태주세요. 능력이 된다면은 한 달에 꾸준히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큰 금액 줄 필요도 없어요. 또 그렇게 줄 저기도 아니고 형편이 아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근데 알아요. 한 달에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장인 장모 거기 이제 모계 사회다 보니까 장모가 있으면 장모님한테 통장으로 꼬박꼬박 주세요. 예. 직접 통장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많이 틀려줄 겁니다. 예. 덥석덥석 나이 어린 이 신부한테 모든 걸 맡기지 말란 얘기예요. 통장 덥석덥석, 모든 재산 덥석덥석. 너무 억압이 아닌 어느 정도 한국에 적응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국 분이시니까 한국 분이 더 잘 아시니까 옆에서 조금 이해해주고 조금 이렇게 좀 넉넉하게 주고 생활비도 너무 빡빡하게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꼭 문제 생깁니다. 또 이제는 이 모계 사회다 보니까 베트남 여성들 대부분이 보면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하는 여성들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봐보세요. 그 농촌에 가셔갖고 젊은 처자들 이렇게 와갖고 애 잘 낳고 그 넓은 농사일 다 짓고 열심히 사는 그런 베트남 여성이나 이주 여성들 심심치 않게 방송에도 나오대요. 보시죠. 나이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애들 낳아 키우고 또 밭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또 일반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번 돈에서 그 어렵게 사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탬되고 자기가 번 돈으로 자꾸씩 보태주겠다는데 그것마저도 싫어하고 뭐라고 하는 한국 남성들 진짜 많습니다.
그것마저도 아까워갖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와서 자기 그러니까 번 돈으로 베트남에 있는 그 어려운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한테 조금 보내주겠다는데 그것도 뭐 신랑한테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번 돈에서 보내겠다는데 그것마저도 인상 쓰고 그것마저도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국 남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게 아니라 많을 거예요, 솔직히. 어린 나이에 와서 이국 말리 신랑 하나 믿고 와서 열심히 살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조금씩 고향에 어려운 고향에 부모님이나 동생들한테 그 조금 보내주는 돈이 아까워하지 마시고 같이 원래 그 장인 장모한테 따로 조금씩 2~30만 원씩 보태줘 보세요. 진짜 대우가 틀려집니다. 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러면은 그 딸보다도 신랑만 말을 먼저 듣습니다. 장인 장모가. 많이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국제 결혼도 어느 정도 많이 생각해보고 그냥 이렇게 국제 결혼 같은 거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그런 데를 이용해서 하지 말라는 게 어떤 그런 국제 결혼정보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비용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뭐 이렇게 들었다? 그쪽 가정 쪽으로 뭐 그쪽 신부 쪽으로 보내주는 돈은 거의 뭐 3,400이야 3,400. 결혼 뭐 필요요 뭐 들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3,400입니다. 그 나머지 돈은 전부 그 결혼정보처에서 가져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고생하는 거 알아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조금 어느 정도 자기네들 뭐 정보처에서도 어떤 이런 시간적이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그래요. 합리적인 가격을 받아서 어떤 이렇게 책임감 있게 끝까지 이러면서 어떤 거기에 마땅한 어떤 그런 인센티브 그런 걸 어떤 돈을 갖든가 요구하면 괜찮은데 완전히 터무니없는 가격 그냥 3대7도 아니고 7대3이에요 그냥 거의 다 결혼 정보업체에서 가져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문제 있다. 특히 국제 결혼 그런 상담회사 통해서 하는 회사들은 더더욱 그렇다. 믿지 마세요. 다 그러겠냐 설마? 아유 설마 그러겠어?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겠지? 결국은 똑같습니다. 문제 일어나면은 끝까지 책임져 주는 데 없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100%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여행 오셔서 즐기고 또 진짜 이렇게 막 이제 마음 편하게 이렇게 즐기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 풀고 이러겠지만은 진짜 이렇게 왕래하다 보면 또 어떤 좋은 인연이 돼서 진짜 저는 인연을 생각합니다. 인연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는 그렇게 해서 여행 오다 보면 뭐 이렇게 좋게 지내고 좀 서로가 조금 알게 돼서 이렇게 진짜 인연이 돼서 만나는 그런 처자가 있다면은 그때 가서 천천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서로 알아가고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그게 아니어는 나머지 인생 그거 즐기면서 사시면 되잖아요. 충분하잖아요. 그 얼마든지 세계 각국을 여행하고 매일 새로운 곳 다니시고 꼭
뭐 결혼을 해야 뭐 어떤 행복이 오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결혼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제 결혼을 해서 뭐 이렇게 무슨 그런 정보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는 100% 신뢰할 수 없다. 100% 1000% 믿지 말아라. 어떤 갖은 그런 뭐 저기를 써놔도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직접 이런 뭐 여행을 하다 보고 또 아니면 또 그 어느 나라든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는 인연이 돼서 만나는 아가씨들을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뭐 같이 얘기를 해주라는 얘기. 성심성의껏 성심성의껏 또 자기 마음을 전해주고 자기 뭐라 그럴까 국제결혼 자체는 상당히 많은 처음서부터 많은 문제와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국제결혼 자체라는 게 또 어느 정도 결혼 상대자를 봤을 때도 선택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이를 보고 이렇게 선택하시기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심 생활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남성분들은 그러죠. 야, 시골에서 이렇게 처자들이 이렇게 오면 순박하다. 아주 때묻지 않았다. 예전에 우리 농촌에 살던 그런 마음씨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심에서요 한 일주일만 생활해보세요. 바로 변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변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 같이 도심에서 생활하는 그 주변에 있는 언니들이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옆에서 가르칩니다. 야, 너 이렇게 생활해서는 너는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바보처럼 걸어? 안 돼. 한국 남자들 사귀니? 너 좋아하고 쫓아다녀? 너 좋아해? 야, 그럼 뭐 사달라 그래? 핸드폰? 제일 멀리 사달라는 거 핸드폰이죠? 선뜻 한국 남자들 너무 선뜻 잘 사줍니다. 모르겠어요. 뭐 한국의 뭐 연인들이나 애인들 이렇게 된 거 보면은 뭐 명품 백보다는 싸니까 여기는 돈 4, 50만 원짜리 핸드폰만 사줘도 굉장히 좋아하고 옷 하나나 신발 가방이나 뭐 일반 뭐 명품이 아닌 일반 진짜 신발 하나 사줘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계신 여성분들하고 이렇게 좀 뭐 비교도 하고 이러지만은 또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야, 한국은 뭐 얼마를 벌어와야 되고 뭐 연봉이 얼마야 돼야 되고 명품 생일마다 뭐 명품 뭐 사줘야 되고 근데 여기는 나이도 어리고 이쁘고 이런 처자들이 이런 핸드폰 하나 신발 하나만 사줘도 너무 고마워하고 좋아하더라. 잠깐입니다. 한국 여성분들이야 일단은 같은 문화권이고 같은 어를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하고 뭐가 풀 수가 있잖아. 속마음도 끊을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국제 결혼에서는 힘들죠. 그게 또 도심 생활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물질적인 거에 맞들리고 또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위에서 가르쳐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사달라고 그래. 이 한국 애인한테
뭐 달라 그래? 에? 많이 봅니다. 핸드폰, 옷, 신발, 오토바이, 응? 많이 봐요 주위에. 그러니까 뭐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응? 그 정도 능력되고 그러니까 적당한 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저기 하고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예. 뭐 선물 사주지 마, 주지 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금방 변합니다. 본인이 응? 본인은 아니더라고 그래도 주위에서 친구들이나 주위에 같이 같은 동료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시골에서 온 애를. 예. 점점 그러면서 느끼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거기에 또 한국 남자들이 많이 분간을 못해요. 그냥 왜 벌써 콩깍지가 쌓였으니까 그 여성한테 해달라면 다 해주고 뭐 해주지 말라는데도 그냥 막 본인에서 막 큰 물건들 막 듬뿍듬뿍 올 때마다 선물로 갖다 주고 사다 주고 화장품 기본이죠. 여기도 다 많습니다. 다 팔아요. 한국 화장품은 이제 다 들어와 있어갖고 웬만한 데 가면 뭐 안 파는 데 없어요. 다 사서 씁니다. 쓰는 애들은. 너무 호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틀리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는 살 정도도 되고 어느 정도 얘네들도 이제는 GDP 물가도 올라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젊은 애들 씀씀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그런 관념, 생각 이런 것도 많이 예전하고 틀려졌어요. 바뀌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못 사는 애들이 많이 이렇게 갔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배운 어느 정도 고등학교까지 나온 애들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외국인한테 이렇게 이제는 뭐 이렇게 교제하다가 시집 가는 경우가 맞아요. 그때 지금은 예. 어느 정도 배운 집안이고 어느 정도 뭐 중산층은 없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산다는 집안의 어떤 처자들이 또 이렇게 외국 분들하고 교제를 하다가 시집을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오히려 이제는 뭐 농촌에 사서 와서 뭐 이렇게 막 한다? 물론 그런 데는 이제는 아직도 국제결혼 이렇게 해서 맞서는 이루어지긴 하는데, 예, 도심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젊은 여성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도 결혼도 안 가려고 그래요, 요즘에는. 예. 나이 차이가 막, 스물 몇 살, 막, 스물 대여섯 살 차이, 이런 저기 사람한테는 안 가려고 그럽니다. 예. 많이 틀어졌어요. 예. 왜 젊은 사람들도 같은 나이 비슷한 또래하고 시집장가 가고 싶지 아버지뻘 되는 사람하고 누가 시집장가 가고 싶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본인도 자신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설령 좋다 그렇게 해서 저는 결혼했다고 쳐요. 그러면 어리고 딸내미 같고 내가 20, 30년을 더 살아왔잖아요. 십몇 년을 더 살아왔고 이러면은 그만큼 양보해 주셔야 되고 전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100% 이해해 주고 뭐 무조건 양보하라는 게 아니라 똑똑하잖아요. 한국 분도 한국인도 똑똑하잖아요. 어느 세계 어느 국가 사람들보다 우수한 민족이잖아요. 국제견이라는 게 참 쉬운 건 아닙니다. 예.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런 피해 사실이나 지금 몇몇 그 방송국에서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방송으로도 이렇게 이제는 제작해서 이제 내보내는 그런 미디어 매체들도 생기긴 했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많은 그 피해자들이라든가 어떤 사건 사고들이 현지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창피해서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많이 저도 현지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런 걸 볼 때마다 상당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같은 또 한국 남성으로서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좀 어떠한 그런 거를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뭐 그런 거에서 빠지지 마시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그런 거를 갖다가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지금 시대는 많이 변했어요. 아직까지는 뭐 한국하고는 아직도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나고 이랬지만은 10년 전, 5년 전 하고는 이제는 많이 틀려졌다는 거. 젊은 층들이 많은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는 거. 이제는 뭐 도심에 나와서 이렇게 살고 어느 정도 이제는 이런 환경 또 어떤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이제는 경험했던 처자들은 더 이상은 이제는 그렇게 이제는 뭐 심한 나이 차이 뭐 20살 이상 막 10 몇 년, 뭐 17년, 15년 이렇게 되는 그런 한국 남성들하고 뭐 결혼을 하려고 하는 처자들이 거의 없어요. 도심층에서는. 또 잘 사는 그런 어떤 그런 베트남 그 상류층 그런 처자들은 더더욱 안 갑니다. 외국인하고 갈 필요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이 나라에서 어느 정도 괜찮은 그런 그 자기 또래에 잘 사는 그런 베트남 남성들하고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전처럼 십몇 년 전처럼 뭐 이렇게 무슨 저쪽 이국만리까지 떨어져서 결혼해서 뭐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도심 처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또 외국을 안 나가도 지금은 국내에서 이제 열심히 살고 괜찮을 거 하다 보면은 돈도 어느 정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오시는 분들이 특히 한국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유흥 쪽에 있는 아가씨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유흥 쪽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은 이런 화류교 화류교 쪽에 있는 애들이 이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솔직히. 그거는 전 세계 어딜 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류교에 있는 아가씨들하고 이렇게 잘못 엮여서 거기에 이제 콩깍지가 씌어갖고 막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뭐라 그럴까 물질적으로도 엄청 공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주위에서도 실질적으로 있고요. 그거는 한마디로 호구짓 하는 겁니다. 특히 유흥 쪽에 있는 아가씨들 그런 스폰서로 한두 명 기본으로 갖고 있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만저만 받을 거 다 받고 동영상을 뭐 화상 채팅할 때는 이러고 있고 뭐 집에 있다 그러고서는 결국은 저녁 때 되면 다 자기 일 찾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만 잠깐 나가서 있어주고 또 한국 남자들 보면은 막 이러죠. 근데 봐봐요. 또 며칠 있으면 다시 또 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또 그때만큼만 있어주고 그 지나서는 또 일합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화상 채팅으로 방긋바뜨고 웃어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은 오로지 자기만 보고 있는 줄 알고 매달 생활비에 뭐에 보내주시는 분들 많아요. 부질없습니다. 진짜 그런 거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그렇게 뭐 해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아무튼 이거는 뭐 100이면 100,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100이면 100, 열이면 열,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0.001%가 아니야, 우린 아니야. 잘 살아. 이럴지언정 거의 100%가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진짜 좋은 인연이 만나서 서로 많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많이 알아보고 또 어떤 이런 그런 서로 간의 이런 집안 환경도 충분히 알아보고 서로 어느 정도 이제는 말은 안 통해도 떠듬떠듬 뭐 통역기를 하던 뭐 통역사를 하던 이렇게 어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서 서로 만나보고 그 다음에 가서 선택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 섣불리게 그렇게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번개불에 콩 꼬먹듯이 국제 결혼하고 결혼 정보제를 통해서 한다는 거는 무조건 100%, 1000%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결혼이 무슨 문제가 없겠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현지에 살고 있는 또 한 교민으로서 또 안타까운 그런 걸 갖다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 즐겁게 그래도 넋두리식으로 많이 이렇게 뭐 제 속마음이라든가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한번 오늘은 말씀드려봤는데요. 조금 뭐 약간 뭐라 그럴까 버벅거려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유튜브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뭐 궁금사항이라든가 또 어떤 뭐 현지에서 베트남 현지에서 또 뭐 이렇게 좀 뭐 궁금해하는 점 이런 걸 갖다가 댓글이나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직접 가서 베트남인들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그쪽에 취재도 하면서 동영상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뭐 주저리 얘기했는데요. 긴 시간 이렇게 동영상 잘 보셨다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